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동지 여러분과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에서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12시에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2시에 일로 넘어와서 집회를 계속하는데요. 날씨가 오늘 많이 따스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 날씨처럼 대한민국 전국도 또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세력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이 조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코로나 백신을 문재인 세력들은 2020년도 작년에 4번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단돈 1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도 백신 도입 자금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 이들은 부랴부랴 백신을 계약했다. 백신을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일반인도 접종할 수 있다. 또 그러다가 또 여론이 안 좋다 보니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의료인과 또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50대, 60대는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맞는 백신은 어느 나라 백신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하는 그 백신은 어느 나라 건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16명이 코로나 백신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몸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제 몸에다가 주사 바늘을 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몸에 주사를 놓겠다는 얘기죠. 뭐냐? 코로나 백신을 놓겠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 백신이 어디 건지 그 다음에 검증된 건지 우리가 그동안 맞았던 예를 들어서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또는 천연두나 이런 검증된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그런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은 현재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몸에다가 백신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코로나 항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백신 강제 접종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대한민국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의료 고립, 헌정 파괴,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유한히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유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 촉구, 탄핵 무효 및 법치 회복, 백신 강제 접종 법안 결사 반대, 친환경 저렴한 전기 생산 국내 원전 파괴하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 정보 등 국가 기밀 USB 전달한 문재인 여덕죄 처벌 촉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국 공산당 반대 국민 총궐기, 위장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위장보수 목사 4인방과 위장보수인사 퇴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살인독재체제 추정 문재인 중국 폐렴 코로나 계엄 연구탄 2021년 1월 30일 서초동 대법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밤잠을 설친 지도 벌써 한두 해가 아니라 횟수로 벌써 5년, 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앞날은 제대로 희망과 또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암울한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세력들은 이 나라를 자기 것인 양 떡 좀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됐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입양 문제에 대해서 입양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막말을 짓거렸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은 입양아도 반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세력들이 2018년도 4.27 판문점 회담을 김정은과 함께하면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넨 그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은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의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신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또는 미사일 등등 모든 고급 정보 군사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암약하는 예로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보원을 명단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넨 그 USB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갔겠습니까? 그 USB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 그것도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로 건설해주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희들 국보는 문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을 국가보안법으로 대검토청에 고발하였고, 또한은 문재인이가 2018년도 김정은 세력들과 9.19 평양공동선을 함으로써 문재인을 여적죄로
대검청에 초청해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 모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추님 계십니까? 평범한 국민,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경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찰분들이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회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희 부모랑 형제 얘기부터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6.25 유공자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그 유공자가 되려면은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는 유공자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상위 용사들이라 그래서 손에 갈고리 차고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국어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나라를 지키신 상위 용사분들을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이 저희 아버지한테 왔을 때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무원이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을 그 국가 유공자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연세가 70대가 됐을 때 더 이상 유공자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남았을 때, 그때서야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를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유공자를 신청하고 와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형제가 좀 많아요. 8남매다 보니까 등록금을 공무원 월급으로 제대로 못 내니까 맨날 등록금을 제때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가고 벌 쓰고 반성문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유공자 혜택 중에 자녀 등록금이 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조금 안타까워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즉 유공자를 받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안 컸을 때, 그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렇게 양보하고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서로 이제 이렇게 돕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유공자 자리를 꿰어차고 국가의 세금을 핏빨아먹고 국민의 권리를 그렇게 훔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자녀는 대학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언니 때는 그 가산점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지만 저랑 제 동생은 혜택 대상이 됐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회를 봤을 때 어느 특정 일부 권력층의 자녀들은 시험도 보지 않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지 않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지 않고 어떤 높은 공기관에 그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아이가 입시생이 돼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입시 제도에서 굉장히 불공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 그 취업에서도 불공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공정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특정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불공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경찰분도 그 특권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나? 찾다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그 모든 것을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 일제시대 때 와갖고 일본노 앞잡이로 살아남습니다. 지방의 귀족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 해방 후에는 전부 다 고학벌로 정계로 국가의 요직으로 다 진출을 해서 또 그 권력을 또 이어받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의 앞잡이의 자녀들이 많은 이유가 그게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이들이 족벌세습으로 뿌리를 내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단 하나도 없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이 나라에 돈을 벌고 도로를 깔고 전기 선줄을 연결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건 국민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없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권력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늘 국회에서 싸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뽑아주는 국회의원들 각 지자체에서 이제 대표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지역 문제로 회의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서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현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걔네들 싸움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이 보는 데서 싸움질하고 돌아서면 자기네끼리 술 마시러 가고 이들은 쇼만 하고 사는 걸 봤을 때 제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진짜 현재 필요한가 이런 회의감마저 느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국민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깐당깐당 하니까 끝내는 저지른 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 그걸 제가 봤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들이 왜 저질렀을까요? 자기네 권력 때문에 저지른 겁니다. 절대 국민을 위해서 저지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기에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들도 경찰분들도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의사분들도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꼭 하나의 집단을 없애라고 나한테 명령권을 준다면 전 현 정치인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다 쓸어서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최고의 권력의 꽃인데 이 권력가들을 보면은 전과자가 수두룩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 사기, 공문서 위조,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꼴값을 떨고 자빠진 게 현 국회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잊어버린 국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을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공정한 한치의 흠도 없는 무별한 선거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선거법이라는 게 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이거를 재단해야 되는데 현 4.15 선거는 이것도 실수 저것도 실수 투표지도 실수 개표도 실수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흠이 있는데 그걸 다 실수라고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10가지가 다 실수면은 이게 실수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입니다. 그들은 선거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 선거를 사기를 쳐놓고 국민이 126개의 소송을 냈지만 단 한 건도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냐? 법치가 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칼 슈미츠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법치를 장악하고 그 법치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권력에 장악되어서 부정선거 126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리는
병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장판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 올려놓고 탄핵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아주 불순하게 이를 데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실패했어요. 이제 판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검사도 죽이고 판사도 죽여서 자기의 정권이 영원히 가도록 몸부림치는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영창에 가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죽여야 한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도둑놈이다. 문재인은 사기꾼이다. 문재인 미친놈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차 타고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 귀가 따갑게 들으실 겁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이 나라 대통령직으로 있고 청와대에 앉아서 매일 나쁜 생각만 하고 있고 나쁜 짓만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인천공항에서 외국을 가려는 사람을 가로막고 무슨 근거도 없고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출국을 못하게 막고 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문재인이 배후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놈은 빨리 가둬서 국민이 단 하루도 이런 피해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을 깜빵에 가두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검찰을 죽이고 있어요. 법원을 죽이고 있습니다. 판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깡패공화국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깡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빨리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 돼요. 빨리 깜빵에 쳐내야 돼요. 선거 제도까지 없애버린 문재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제도입니다. 근데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조작했고 그래가지고 금배지들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악법은 거의 공산당에서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윤 뭐라 그러더라? 예? 이윤 공유제.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면은 나눠 가져야 돼. 앞으로 이거 공산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돈 뿌리는 거 이거 공산당에서 하는 짓이에요. 지멋대로 돈을 뿌려.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인수해가지고 뿌린대. 외국에서 빚을 얼마나 갖다 가져와가지고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데 돈 받아 먹을 때는 기분 좋아요. 아주 현찰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이 돈을 문재인이가 이따위 식으로 공산당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야. 판사도 무섭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예,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나라 지금 엄청나게 정말 말도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에 계신 교포 여러분, 뉴욕에 계신 교포 여러분, LA에 계신 교포 여러분, 시드니에 계신 교포 여러분, 도쿄에 계신 교포 여러분, 베이징에 계신 교포 여러분,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계신 교포 여러분,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고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편지 보내세요.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서 빨리 문재인을 깜빵에 가두도록 온 국민이 봉기하도록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문재인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리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빨리 가둬야 됩니다. 여기 주위에 벌벌 떠는 경찰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이거 문재인 일당에게 다 속아 넘어가지고 정말 국민을 탄압하는 게 이분들의 임무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민주경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애국집회는 9명 이상 안 된다. 이런 날강도 같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들어가봐. 수백 명, 수천 명이 바글바글해. 지하철에서. 여기서 5분 걸어가면 지하철 나옵니다. 지하철로 쏙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어디 9명이 어디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수천 수백 명이 그 앞에 대고서 앉아있다고. 서있고 출퇴근에 가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바이러스를 확 퍼뜨려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또 지상에서 확 퍼뜨리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애국 집회도 9명 이상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왜냐면 지가 죽을 테니까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수처는 뭐냐? 검찰청의 부속기관 같은 쪼끄만 거야. 근데 거기다가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심심하면은 검사 불러들이고 또 심심하면은 판사 불러들이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의 복을 주물럭 이거 헌법에 다 위반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판, 도덕공화국, 사기공화국, 조작공화국, 이 세상에 나쁜 거는 죄다. 문재인이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울산에서 선거 있었죠? 울산 누구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조작 해가지고 거기 원래 있던 그 후보는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후보집에 들어가서, 야당 후보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경찰시켜서 압수수색하고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문재인 세상, 이거 문재인 공산당 세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문재인을 빨리 가둬야 나라가 숨통이 트입니다. 이 경찰 아저씨들 딴 업무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여기 주위에 떨면서 모조리 나쁜 짓만 시켜. 광화문에서 얼마나 나쁜 짓 시켜서 경찰들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사람들 이잡듯 해가지고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여기 서초동에 이렇게 길이 텅 비어있는데 9명으로 딱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타도, 문재인 깜빵 보내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초역 7번 출구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 연설이 토요일마다 있으니까 서초역 7번 출구 2시에 여기 바로 검찰청 앞입니다. 예, 여기서 그게 있으니까, 지표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봄 기운이 살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3.1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고 서초동에 모이고 해서 문재인 이거 완전히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위더 피포. 박석호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시고 삭발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신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시는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고의로 구조도 안 하고 또 고의로 수사도 안 하고 심지어 고의로 침몰시키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당하셨고 문재인은 죽은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쳤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죽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개탄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치는 성령 없는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왜 우리 우파들은 진실을 가지고 숨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월호도 우리 우파들이 가지고 와서 진상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들 보시면 우리 우파들도 간절히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로 가지고 와서 평화, 평등,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항상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를 대변할 언론도 없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법도 없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야당도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 싸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을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역과 서초역을 중심으로 많은 애국 국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시작한 1인 시위가 전국으로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어떡합니까? 요 옆에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가짜 투표함을 사용해도 처벌을 안 합니다. 그 반면에 저는 선관위하고 제가 2번을 고발을 하고 3번을 고발을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거 자유방해죄인데 어떤 범죄냐?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선거 자유방해죄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나갈 우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고 가짜 투표함을 사용하면 그것은 범죄가 안 된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물러터진 거예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반드시 그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저는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선거가 이루어져도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이번에 보궐선거, 이거 선거하면 뭐합니까? 그냥 선거로, 미국도 그렇지만 전자개표기로 그냥 자기네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을 당선시키면 끝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우습죠. 그리고 국민들이 혹시나 저항하면 어떨까? 그것은 이렇게 방역독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 이거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이 나 아니면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고 넘어가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저 방역독재로 유지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부정선거로 유지하고 있는 정권,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문제 해결 못하고 저렇게 바이든이 취임했나 보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절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새 행정부는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아주 적담을 하셨습니다. 바이든이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새 행정부는 틀림없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한 3월 4일경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면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그 핵심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입니다. 국민들이 그 본질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 부정선거로 꾸려졌고 부정선거로 유지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본질을 놔두고 이 부정선거로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싸지르고 있는 똥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똥을 싸지르는 똥개가 해결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과거의 부정선거 문제, 앞으로 다가올 부정선거 문제, 그 핵심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홍 회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홍 회장님의 훌륭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김재홍 회장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선거가 부정인데 앞으로의 무슨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선거가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요, 앞으로 있을 지자체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선거는 양대 축으로 지탱이 되는 것이고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모두 다 붕괴됐습니다. 또한 선거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모두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모두 붕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와 결과는 문재인 세력들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폐렴 코로나를 통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완전히 엉들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보시면은 지하철 타시겠지만 지하철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는 중국 폐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집회를 왜 이렇게 탄압합니까? 왜 이렇게 집회를 탄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왜 국민들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들이 국민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섭기 때문에 집회를 9명으로 제한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양정철 총본부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벌추얼 헉. 예, 저는 오늘 올라와서 좀
센 발언이면 센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적죄.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하여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보는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가 4.27 판문점에서 적국의 수괴인 김정은과 만나서 무엇을 건네주었습니다. 요만한 메모리 칩을 하나 USB를 건네줬는데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재인이를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들은 그 이후에 급속도로 남북 합의서를 군사 합의서를 제작을 합의서를 만들어서 9월 19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USB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적죄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헌법 제93조의 적국가.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 이 좌익놈들이 헌법을 교묘하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서로 적국이다 아니라 이렇게 농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적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2조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국에게 항적, 즉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것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보는 2018년 9월 19일 날 송영무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사실을 아직까지 검찰은 계속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의 원전 비리를 검찰도 고발해. 검찰도 이제 검찰도 고발하자고 그러네요. 그 하면서 기밀이 모락모락 나더니 파일을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파일을 씌운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들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다시 수사하여서 엄중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죄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국을 이롭게 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첩을 받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고 그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은 북한을 이롭게 한 명백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의 이적 행위는 곧 국가 파괴 행위, 내란죄, 외환죄보다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일지라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제2회 우리가 국본이 2018년도에 요독죄로 국본의 양재철 본부장 연설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음악이 나왔죠. 노래 나왔죠. 이 노래는 이팝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2월 3일 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에 나오는 이 메인 곡입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웅, 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주신 정말 훌륭한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5천년 1만 년도 안에 기근, 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훌륭한 위인이시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어디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우고자 광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하루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정치 목적, 중국 패는 코로나,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탄핵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정치 목적, 중국 패는 코로나,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이병헌 반품 발언,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현대 산업의 쌀인 전기,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적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적.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우리의 이 작은 울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 울림은 반드시 문재인을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음은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우리 태극경명 국민운동부의 고문이시고 탄자연 상임대표이신 곽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문재인 좌빨 정권의 그 음흉한 음모가 어제 날짜로 모든 언론에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좌빨 정부가 이른바 정권을 잡자마자 왜 그렇게 원자력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리려고 광분했는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감사원을 공격하고 특히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렇게 공격했던지 그 모든 내용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이가 18년 이른바 남북 프로세서를 한다고 하면서 4월 1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의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다리를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단 둘이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단둘이 다리를 걸으면서 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른바 발전소,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1993년에 NPT, 세계적인 조약이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서 최소한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었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5,000km의 ICBM까지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열린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는 올해를 핵 무력의 완성의 해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탄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만들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력을 완성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그 원자력 기술이 단순히 발전소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모든 원자력 기술 자체가 북한으로 그냥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모처럼 투쟁할 줄 모르던 저 국민의힘 당도 이거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그 대신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2018년 그 4월 17일 회담에서 문재인이는 USB를 하나 김정은이한테 넘겼습니다. USB가 하나에 얼마나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정부 발표로는 핵협상이 잘 되고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에 어떤 기밀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아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핵 원자력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조차도 아예 말살시키고 그 모든 것을 북한에 그냥 독점하도록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원전 월성 2호기 폐쇄에 따른 감사에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문재인은 탄핵이 아닙니다.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면서 북한의 원자력 무기까지 기술까지 갖다 주겠다는 문재인이 여러분 참고 계실 겁니까? 애국 시민들이면 당연히 나오셔갖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문재인에게 촉구합니다. 18년 4월 17일 판문점 회담에서 건네준 USB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고 즉각 북한 원자력 발전소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아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우리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그냥 끌려 내려오게 될 것임을 엄청 경고합니다. 아울러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원전 폐쇄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맡아야 될 정도의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즉각 대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이 어떤 단계로 업무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이가 진짜로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한번 일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정철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를 한 명 지금 탄핵시키겠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까지도 탄핵시켰는데 판사 탄핵시키는 거야 어려운 게 없죠.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선 양심적인 법원 판사들이 몇 가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경심이 그 딸내미 의대 보내려고 그냥 표창장 뭐 이런 거 조작한 거 아주 실형을 팍 때려버렸죠. 또 같은 사건이죠. 그 조국의 아들 또 좋은 대학 보내는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던 혐의로 최강욱이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강욱이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냥 그 최강욱이 유죄 판결 내린 정모 판사를 그냥 대깨문들이 공격을 하고 난리인데 얘들이 이제 엉뚱한 데서 하나 화풀이를 하려고 타겟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임성근 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14년도에 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걸려들어온 사건이 뭐냐면은 이른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온갖 억지를 쓰면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나와서 모 호텔에서 무슨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소문을 완전히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소문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으로 있는 마스야라는 그 지국장 기자라는 자가 이 산케이 신문은 좀 진보 좌경 언론으로 일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야가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청와대에서 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하는 게 어딨냐고 그걸 재판에 기소를 했는데 고발을 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이 결국 무죄로 났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도 고려했고 또 언론의 자유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마스야 산케이 지국장이 기사화한 내용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걸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은 기사화해서 배포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민을 희화한 아주 악의적인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언론인의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니까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때 임성근 형사부의 수석부장판사가 이렇게 판사가 판결문을 쓰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이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 대법원장을 지내 양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그래서 임성근 판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 1월 달에 열린 재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석부장판사로서 그 재판부 재판관과 아주
관행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절차를 가지고 무슨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벌써 만 1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갖고 와서 지금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판사 탄핵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에 3분의 1,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하면은 법사위 넘겨도 되고 넘기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넘겨서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였지만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절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151표만 동의하면은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피한지 대한민국에 지금 판사 탄핵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2월 말로 임기 끝나고 이미 사임을 사표를 내가지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못 참고 지금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기들도 창피하니까 당론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111명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해서 발의를 2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에 하고 다음날 3일 또는 4일날 이제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180석 얻었고 현재 지금 무소속 대의정은 176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자 드디어 대한민국 75년 역사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날리고 탄핵하는 이자들이 뭐 못할지도 없죠. 근데 이게 바로 이거는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판사 이자들 우리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는데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우리한테 밑보이면 탄핵을 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확정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 임성근 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증도 못 갖게 되고 공직 취임도 못하고 심지어 퇴직할 때 퇴직금도 또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만두는 사람을 지금 굳이 탄핵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이자들이 지금 겁을 한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폭주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4.15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들이 의회에서 의회 다수석을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석을 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고 폭주할 수 있는 바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석 이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80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투표율을 무려 4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기에서 가짜표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또 조작을 하면서 개표 과정에서 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80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뚝딱하면 법 만들고 뚝딱하면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 5.18 비방금지법에서부터 북한에 전단 날리는 거 금지 심지어 이런 법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공수처가 이제 아마 빠르면 2월달쯤에 발족이 될 건데 공수처 1번 수사 대상이 뭡니까? 바로 판사 검사 아닙니까? 이제 의회를 장악한 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상대방 괘씸한 놈들은 다 잡아쳐놓고 완전한 독재 정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 보궐시장 선거 이제 4월 5일날 하는데 자 이거 요번에 단일화 해서 뭐 우리가 이기고 내년에 또 내년 3월 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해서 이제 정권 뺏어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 참 원로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한 말씀 솔직하게 드립니다. 정말 참 태평스러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있습니다. 본래 나쁜 짓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은 몰라도 나쁜 짓을 한 번 해가 재미를 들리면은 절대 한 번도 고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답니다.
이자들이 4.15 날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180석 압도적으로 해서 지들이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럼 이번 4월 5일 날 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부정선거 없이 한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 글에 대통령 선거에 또 부정선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얘들이 지금 사전투표를 더 확대하자고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 말 나옵니다. 내년에 혹시 대통령이 우리가 뺏어가 됐다고 칩시다. 국회가 2년이 더 남아있는데 정의당까지 해서 범위 좌파가 저 190몇 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한 5명 배신자나 끌어들이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우파 대통령이 나와도 얘들이 있는 2년 동안 맘먹으면 탄핵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 이해찬이 같은 자들이 금방지게 20년 좌파 집권 그러더니 드디어 50년 좌파 집권하겠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 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저질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아신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단일화 좋습니다. 좋고 좋은 후보 뽑아내서 우리 국민들을, 서울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선거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재자 투표 정도로 엄격히 그 자격을 제한하고, 그리고 사전선거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제약이 더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는 첫째, 두 번째는 전자개표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프랑스, 독일에서 하고 있듯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참가인들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해도 하룻밤 새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부정선거에 갈 소지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축소시키고 전자 이른바 투표 분류기 사용을 금지하는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지 선거를 이겨놓고도 개표 과정에서 도둑맞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그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이제 판사도 내일 모레 사표 내고 나가게 돼 있는 판사도 이제 이제 얘들한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중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원정기술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이 이적 행위를 하는 이 좌파 집단을 여러분들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십시다. 세상을 원했고 넌 나라를 빨갛게 망쳤고 No way 참을 수 없어 점점 나빠져가 넌 내려와야 돼 나아진 게 없어 취업은 더 힘들어 간의 대변을 대변으로 치우고 받도록 한쪽에선 피랍된 소식 환율합이 은폐하다 걸린 소식 블랙리스트 맞으니까 괜히 발끈 낙선 의원 모여 공기업 쏠게 화끈 일자리는 지들 표면종 청년들은 노조밥 제발 입 다물어줘 중체적 문제인 국가니 먼저 이 정부는 필요 없어 중체적 문제인 자기 상황 파는 대체 어디 갔어 중체적 문제인 공기업 낙하자는 적게 아니었어 중체적 문제인 저 말한 일자리가 걔네 얘기였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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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약속들은 사라지고 너의 그 생각들로 가난은 더 늘어 너 때문에 다들 힘들어도 넌 무게 모르게 돌궁리만 해 높아지는 실업률 가격표 대출 이자까지 올라 저기 위로 수많은 서민들의 목을 쥐어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이제 제로 어우 노조가 귀족이 된 나라 어우 노조만 보호받는 나라가 대답이 없는 현실을 접여 이게 사회주의 민주화네 총체적 문제인 가능한 정부는 사라져 총체적 문제인 원전은 싫다면서 원전 팔고 있어 총체적 문제인 기업 낙하산은 정례 아니었어 총체적 문제인 네가 말한 일자리는 걔네 얘기였어 Yeah This is reality in 2018 But I do my thing my best 쓰레기 때라는 알고도 목맞네 낙하산적 배도 똑같이 반복해 천안함 앞에선 정부는 침묵해 북한의 변명을 정부가 대신해 탈원전 때문에 공장 셧다운 딴 나라의 원전 팔아제 완전 모순 최저임금 올리고 났어 일자리는 없어 물가만 올려놓고 갔어 이 와중에 낙선 의원 공기업 사장으로 와쳐 얘네 일자리만 늘어 세월호 때 노래만 까 그래 너 그리운 나라 꿀 잘 돌아간다 to the end. Alright. Now let her go. Peace well. 오늘 TV에 비친 천안함의 조각 두동강이나 자국의 어린 누군가 희생만 그걸 정치가 덮어 정권의 입맛을 맞춘 그들에게 그저 맛있는 저녁 한 끼에 불과한 답은 정해졌어 알잖아 지금은 좌파 정권 천안함은 불편한 사건 북한을 먼저 죽은 장병은 됐어 북한이 좀 더 억울하게 꾸며만 믿지 못할 정부의 시대여 북한부터 지켜 생존자들은 모두 다 비켜 내게 방해되면 니들 조금 더 저처럼 만들어 내 권력은 박성으로 만들어 복침을 진보로 만들어 내게 충성하는 공중박 비디와 작가를 화려하게 북한의 유리한 역사를 바꿔 얼마든지 너희를 속여 속은 자들은 우리를 뒤펴 우린 그 표로 또다시 역사를 꾸며 저기 저 북한에 충성을 다하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솔직히 억지 같은 방송이긴 냈지만 그래도 문바놈들이 댓글로 욕이 하게 의욕만 풀리면 대충 물타지긴 날 테니까 일단 방송 내치비긴 이 새끼들이 빨갱이 아니면 뭐야 이 개새끼들이 대가리엔 그저 모든 게 음모야 병신들 모아놓고 아닌 말고야 이게 빨갱이라 좀 세상이니 똑바로 기억해 이 바보야 빨갱이 세상에 북한은 잘못 없게 방송국 알아들었지 의혹을 제기해 북한을 위해 별의별 개소리도 다해 정권의 발바닥을 핥아 천안함까지 밟아 없애 이제까지 증거는 모른 척해 장병의 눈물 따위 무시해도 내 반드시 해내야 돼 북한의 면죄를 줘야 돼 이 모든 게 빨간 세상을 위해 God damn it. 선체가 위아래로 꺾여 남은 흔적 생존자가 트럼프 발음의 증언 미국까지 인정한 지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